자, 그 다음 동동동동생. 그리고 저희 반에 정말 힘든 아이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방해는 물론이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교우 관계도 많이 위태로워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왕따 직전일 정도였어요. 그래도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가 걱정되어 부모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연락드린다고 둥글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그건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날카롭게 나오셨어요. 전화도 거의 일방적으로 끊으셨고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연락해야 현명한 걸까요? 부장님께 꼭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께서 전화 통화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교우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건 얘가 사회적으로 관계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심리적으로 내면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말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든지 또는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올바르게 슬기롭게 받아치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또는 그냥 그저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부모가 이렇게 나올 정도라면 충분히 이 아이는 그러고도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양육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평소에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선생님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그게 살짝 나는 보이거든? 살짝 보이는데 요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를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좋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면은 일단 이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조금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그냥 뭐 수업 시간에는 뭐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어떨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집에서는 어떨까요? 학부모 상담 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1학기 상담 주간 거기도 말씀을 좀 드려놨는데 그 학부모의 양육 태도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교사가 판단했을 때 요래 보입니다라고 그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 보이면 당연히 이런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벽을 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요즘 철수가 학교에서는 요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밥도 잘 먹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있어요, 어머니. 요즘 집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럼 뭐라 말씀하실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느껴야 돼. 일단 이 학부모가 그냥 얼버무린다든지 또는 말을 짧게 한다든지 또는 아이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걸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일단 이 학부모 자체도 이 아이랑 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야 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캐치가 안 된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둥글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 학부모가 들었을 땐 당연히 공격적으로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밑작업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은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들어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다고 해도 선생님이 상담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문제 상황이 있다든지 뭔가 생활지도라든지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정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할 때는 저는 수시로 전화를 드려요. 수시로 전화를 드리고 오늘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에서 뭐 철수가 얘기 안 했을까요? 철수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던데 혹시 어머님 뭐 집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집에선 어떨까요? 집에선 혹시 뭐라고 얘기한 거 없을까요? 혹시 학교에 대해서 철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의 포인트를 엄마한테, 주도권을 엄마한테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학부모한테 주도권을 넘기게 되면은 조금 이 학부모가 뭔가 얘기를 계속 할 거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께서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학부모가 만약에 아이랑 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학부모가 애랑 대화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라고 대안까지 딱 마련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의 전문성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선생님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밑작업을 좀 깔고 가셔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뭐 수업 시간 좀 잘 듣고 있고 뭐 그다음 밥도 잘 먹고 있고 학교 뭐 즐겁게 웃으면서 잘 다니고 있다. 근데 이제 집에서는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그 학부모한테 이제 대화의 포인트를 조금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 학부모가 말하는 대화의 양상 있잖아요. 요걸 듣고 조금 파악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이제 학부모님한테 알려드릴 건 알려드린다든지 질문을 더 할 부분은 질문을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상담의 끈 놓지 말아라. 수시로 계속 전화 드려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도 이제 선생님께서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는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칭찬을 조금 해주세요. 왜냐면 이 학부모는 물어볼 거예요. 이제 아이한테. 선생님이 전화를 한 게 지금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물어볼 겁니다. 너네 선생님이 오늘 너한테 뭐 혹시 뭐라고 안 했냐? 또는 너네 선생님 뭐 오늘 뭐 나쁜 거 없었냐? 왜냐면 뭐 하나로 잡아야 되거든. 그런 부분을 선생님께서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랑도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조금 선생님이랑은 좀 관계가 좀 즐겁게 될 수 있도록 래포 형성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동동동동 선생님. 자,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바로 본론으로 너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질문을 더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이가 부모님을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모님과 아이에 대한 거의 끊긴 지 오래여서 자, 제가 여쭤봐도 그분께서 저한테 그냥 말하고 싶은 본론이나 빨리 말해라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믿어봐야 하는 거겠죠. 학부모님 때문에 괜히 아이한테까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어린 마음이 자꾸 드네요. 자, 부장님 정성스러운 조언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공감해주신 다른 선생님도 감사해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는 계속 전화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되고 상담의 끈은 놓지 마세요. 이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보다 선생님께서 전문가적인 태도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나를 가르치려드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정말 나쁜 생각을 정말 아쉬운 섭섭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조금은 계속 대화를 해 나가시면서 정말 내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전화를 하는 거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다. 당신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학부모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야.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전화통화 하시면서 조금 상담의 끈은 안 놓치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가정 얘기도 조금은 끌어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가정 얘기를 끌어내려 치면 얘가 뭐 대화를 뭐 얘기를 하겠냐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레포를 조금 더 긴밀하게 쌓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천천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들어가시되 가정에서 이 아이는 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또 선생님께서 한번 좀 얘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좀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도노 선생님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런 학부모님들 또 몇 명 겪어보시면요. 나중에 진짜 전문가 돼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선생님께 힘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놓지 마세요. 상담의 끈 놓지 마세요. 자, 이응이응 선생님. 자, 안녕하세요. 혹시 친구 괴롭히는 학생 지도 팁이 있을까요? 친구 하지 말라는데 몸으로 장난치기, 나쁜 말 하기는 유치원부터 유명했다고 하고 3, 4월엔 괜찮았다가 5월 들어 심해졌어요. 그래도 작년처럼 친구를 때리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방과 후 친구 뺨을 때렸다고 해서 심란하네요. 3학년이고 대체로 해맑지만 친구의 괴로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학년은 아니고 저학년 3학년인데 그냥 친구를 건드리는 게 그냥 친구의 반응이 재밌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얘가 액션을 보이잖아. 그냥 그 액션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걸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이 있고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얘랑 같이 놀고도 싶고 그다음에 같이 대화도 좀 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계속 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건드리고 요러는 거거든요. 요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관계 형성을 하는 거를 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화를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손을 먼저 뻗는 게 아니라 말을 먼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걸 계속 즐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상담을 조금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조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유치원 때부터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유치원 때부터 유명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한데
때 그거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많이 하셔라.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가 속 얘기를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기회를 좀 열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상담을 좀 받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유치원 때부터 유명했다라고 꼬리표 달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적으로 잡든지 아니면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그때그때 계속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방향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이 아이랑 레포 형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친구랑 어떻게 놀고 싶냐, 또는 뭐 친구랑 어떻게 지내고 싶냐,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나는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이겠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 아이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달기 위해서는 당연히 레포 형성을 먼저 해주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잘하는 거 있을 때는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에 좀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은 학부모님이랑도 통화를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얘가 안 잡혔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도 안 잡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뭔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는 없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문제 상황을 일으키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 조금 건드려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건드린 거, 요런 게 아니라 아이를 뭐 때렸다든지 뺨을 때렸다든지 또는 아이한테 뭐 욕을 했다든지 요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있을 때는 있을 때마다 전화하세요. 있을 때마다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요렇게 해서 제가 조치를 좀 했거든요, 어머니. 혹시 집에서는 다른 얘기 안 했을까요? 오늘은 어땠을까요? 집에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게 없어. 그래도 전화해. 전화하셔가지고 요즘 철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철수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뭐 얘기 좀 많이 하나요? 학교 얘기는 어떤 얘기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계속적으로 학부모님이랑도 계속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아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이랑 이 아이의 관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내면에 상처는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 아이가 평소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학교에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정말 내가 친구를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건지, 그 다음에 친구를 그냥 사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건지, 친구랑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건지, 이런 거를 선생님께서 다각도로 보셔야 돼요. 다각도에서 진단해 보시고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생활지도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동동동동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친구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 상황이겠다 싶어서 말씀은 추가적으로 드려봤습니다. 자, 이응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저희 반 아이가 좋고 싫은 감정에 대한 표현 방법 미숙 및 충동 조절 미숙 같았고, 학부모 전화했을 때는 선생님이 좀 더 무섭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화내기보단 조곤조곤 타이르는 편이시라고. 친구가 하지 마라 말할 때와 표정이 안 좋을 때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어요. 좀 더 이야기 많이 나누고 다각도로 상담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학부모가 전해서 선생님 좀 더 무섭게 해주시라고 한다는 거는 학부모가 하는 생활지도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해서 들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선생님이라도 무섭게 해줘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약간 학부모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선생님이 이럴 때는 조금 더 위험을 보여줘야 돼. 선생님의 권위를 보여줘야 돼.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쉽게 할 사람 아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한테 생활 지도를 하는 사람이고 너한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는 막 버릇없게 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잘 됐어.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아이랑 좀 더 많이 대화하시면서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시면서 그렇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고, 학부모님한테도 그렇다고 해도 계속 연락하시면서 통화하시면서 학부모님께는 선생님께서 계속 생활지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액션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 말씀드려 봅니다. 학부모님도 조금 단호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서. 자, 이응희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앞에선 자기 잘못 인정하고 금방 잘못했다고 하는 애예요. 선생님 눈 밖에서 친구랑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아이입니다. 집에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몰랐네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아이랑 상담 많이 해보시고요. 학부모님이랑도 얘기를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